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서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요, 수감 전 마지막 메시지로 어떤 목소리를 냈을까요? 화면을 보시죠. 저는 법원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국혁신당의 4월 총선 공약 중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그러나 봄은 올 것입니다. 저는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울지 마시고 환하게 배웅해 주십시오.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조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조국 전 대표의 모습과 오열하는 지지자들의 모습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현장 그림 조금 더 보면요. 지지자들 손에 그리고 조국혁신당 의원들 손에 파란색 장미가 들려 있습니다. 김 전 대변인님, 파란 장미에 뭐 의미가 있나요? 이 파란 장미 예전에도 저 또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예전에 그 한명숙 총리 때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아마 이게 이제 기다림, 뭐 그 희망, 뭐 이런 그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조국 대표가 오늘 이제 구치소로 먼저 수감이 되고 이제 뭐 그 이후에 이제 행정 절차를 거쳐서 뭐 이제 교도소로 이감이 될 텐데 일단 조국 대표가 했던 그 많은 얘기들 중에 오늘 저는 그 유독 이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에 힘주어 얘기했던 부분이 좀 그 인상이 남습니다. 네.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만약에 지명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이 검찰 개혁에 앞장서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이 상황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검찰과 맞섰기 때문에 조국 일가가 이런 그 패족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 검찰이 그동안 이 법의 집행을 얼마나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 또 그와 관련해서 한번 성찰하고 돌아볼 부분은 없는지 오늘 조국 대표가 마지막에 이 국회에다가 부탁한 것은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켜 달라 이런 부분 아니었습니까? 예. 마지막까지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마 검찰 개혁에 맞춰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 검찰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검찰권이 낭비되고 있거나 또는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 독점주의라는 것이 잘못 악용되고 오용돼서 기소가 남발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상황이 온다면 이 부분까지는 조국 대표 쪽에서 또 조국 혁신당은 바꿔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것이고요. 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많은 의혹들이 조국 대표와 같은 이런 그 법의 잣대가 적용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많이 갖는 분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짚어드리면 한명숙 전 총리는 백합을 받고 들어가는데요. 조 전 대표가 받은 파란 장미가 기적 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런 꽃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지자들의 어떤 그런 열망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돌이켜보면 5년 전에도 그리고 최근에도 조국 전 대표는 승복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가 됐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마땅히 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습니다. 잠시입니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답변은 일관되는데요. 윤 의원님. 예. 일관되게 사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승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이 합을 겨뤄서 진 쪽에서 상대의 승리를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마치 조국 대표는 본인과 사법부가 무슨 뭐 대결을 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사법부의 의견을 결과를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은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좀 전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조국 대표가 뭐 본인의 이런 성찰을 하겠다. 하지만 실제로 재판 1심, 2심, 3심을 모두 뜯어보면 조국 대표는 일관되게 계속해서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합니다. 예. 이것이 검찰에 의해서 모두 완벽하게 기각이 되고요, 탄핵이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조국 대표는 결국 법원의 어떠한 공감도 이뤄내지 못한 상황에서 징역 2년을 일관되게 확정을 받았죠. 저는 조국 대표가 지금 오늘 나가는 모습 보면 국민들이 상당히 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마치 무슨 해외 파병이라도 가는 용사처럼 그런 식의 모습, 이것이 과연 정말 본인에게 주어진 대법원의 선고를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조국 대표가 무슨 집회 시위를 하다가 지금 걸리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범으로서 어떤 자신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희생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파렴치하게 벌어진 그러한 불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인데, 저는 선고 이후에 계속해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집회에도 나오고, 저는 조국 대표가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과연 법 앞에 조국 대표는 평등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감됐습니다. 조 전 대표. 그런데 벌써부터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희망하지만, 여의도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이런저런 예측을 하는 사람들은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나올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여야 거대 정당 둘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쿠데타의 시작이 조국 가족에 대한 도륙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빠르게 사면 복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이 전 의원께서는 신장식 의원의 저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만에 하나 이 탄핵 국면 속에서 조기 대선이 일어나고 그게 만약 민주당이 됐던 야당으로 넘어갔을 때 바로 시행을 하겠구나.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은 시에는 반드시 조국을 사면하고자 하는 그 시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조국 대표가 지금의 조국이 처음에 인기 많았을 때, 젊을 때 어떻게 인기 많았습니까? 신랄하게 당시 주류 세력이라는 사람들, 특히 이명박 정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자식 교육, 그런 비리를 비판하면서 공신이 떴거든요. 예. 근데 본인은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국민들이 화가 난 거는 조국은 그렇게 남은 비판했으면서 자기 자식이 있어서는 입시 비리를 스스럼 없이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느낀 배신감, 거기에서 나왔던 정의의 부정,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설명하는 것이 사과는 안 하고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난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만약 사면해 준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예, 김 전 대변인님. 새 정권에서 사면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일각에서는. 그 말은 이미 내년 상반기에 정권 교체가 될 것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전제를 그렇게 하시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제가 된다라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탄핵이 또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라서, 첫 번째는 이번 비상 계엄이 내란 사태에 준하는 그런 수준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이었다라는 걸 먼저 일단 하나 인정하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아마 조국 대표가 어떤 정도까지 형량을 치룰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형량을 다 치르고 나와서 사면과 복권이 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면하고 복권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다시 정치권에 복귀한다고 해서 국민의 선택을 다시
그대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역시도 국민들께 맡겨줘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그동안 사면하고 복권했던 많은 인사들 중에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또 다 수용할 수 있었던 사면과 복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다. 저는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